라디오 명작 극장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만희 작 박정석 연출 첫 번째. 안녕하세요. 고전을 생생하게 듣는 즐거움 라디오 명작 극장 진행을 맡은 허입니다. 지난 라디오 명작 극장에서 방송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잘 들으셨는지요? 이 작품에서 그리는 초등학교 교실의 일들은 어린이들이 겪는 소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복종과 저항의 이면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계속 생명력을 갖고 읽히고 있는 것이겠죠. 이번에 라디오 명작 극장이 준비한 10번째 작품은 이만희 작가의 피고지고 피고지고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만희 작가는 1954년 충남 대천에서 태어나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미이라 속의 시체들이 입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후에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용띠 위에 개띠, 돼지와 오토바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등을 발표했습니다. 연극계에서 예술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은 이만희 작가는 영화계에도 진출했는데요. 약속, 보리울의 여름, 와일드카드 등의 영화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현재는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작가는 1990년대 대표적인 극작가로 손꼽히는데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인간의 운명과 실존을 탐구하려는 주제의식의 심오함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몽타주 기법이나 극중극 형식을 활용하는 등 이 다채로운 극작술에 있습니다. 자, 그럼 라디오 명작 극장 10회 작품으로 선정된 1990년대 대표작 피고지고 피고지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희곡은 1993년 국립극장 무대에 올라 1997년 다시 공연되면서 국립극장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희곡의 바탕에는 해초가 쓴 인도 여행기 왕호 천축 국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등장인물 세 사람의 이름도 각각 왕호, 천축, 국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60대 후반의 노인으로 젊은 시절에는 절도, 밀수, 도박 등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현재 왕호, 천축, 국전은 매일 굴을 파고 있는데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굴을 하려 하는 것이죠. 해초 여사로부터 산꼭대기 군부대 지하의 옛 절터에 보물이 묻혀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세 사람은 보물을 훔쳐내려고 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고 무려 3년 동안이나요. 과연 세 사람은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피고지고 피고지고를 쓰게 된 동기를 작가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평소 노인네들의 삶 자체가 곧 무대요, 연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생을 질펀하게 살아온 축약된 무대 언어 같다는 생각에서다. 우리는 모두 늙는다. 생을 정리해야 한다. 한 번쯤 선악 대차 대조표도 기록해 봐야 할 것이다. 젊은이로서 나의 미래를 추정해 본다는 자세로 썼다. 노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정서를 담아보고 싶었다. 만화 같은 얘기일 수도 있다. 살려고 사는가, 죽으려고 사는가. 철학 얘기를 노인 동화처럼 써보고 싶었다. 자, 그럼 작가의 말을 이정표 삼아서 피고지고, 피고지고를 감상해 보실까요? 라디오 명작 극장 막을 올립니다.
나오는 사람들: 왕후 69세, 천축 68세, 국전 67세, 난타 36세. 때 현대, 곧 산골. 무대: 두메 산골의 허스름한 집. 객석에서 보아 무대 뒤편에 빈 화분이 겹겹으로 쌓여 있고 삽 곡괭이, 삼태기, 설비용 사다리 등 연장이 너절하며 좌측 옆으로 창고로 통하는 문이 고장난 듯 반쯤 열려 있다. 중앙 뒤편에 창문이 있다. 키높이보다 위에 있는 작은 창이기 때문에 밖을 보려면 의자를 딛고 서거나 설비용 사다리에 앉아야지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창문 우측으로 찬장이 있다. 찬장은 책장을 개조한 것으로 그 안에 6.25 때 군수품을 연상케 하는 식기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 창문과 찬장 사이에 광목으로 된 족자가 세로로 걸려 있는데 신왕후 천축 국전이라고 서툰 한자로 쓰여져 있다. 우측 중간쯤에 침상으로 쓰고 있는 평상이 있다. 평상에는 다 떨어진 요가 깔려져 있고 세 채쯤 되는 이불이 우측 벽에 개켜져 있다. 무대 중앙에 작업용 탁자와 의자가 4개 있는데 식사 시간에는 식탁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탁자 밑바닥에 군용 담요가 양탄자처럼 깔려 있다. 담요를 걷으면 지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은폐키 위해 담요로 가린 것이다. 좌측 앞쪽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고 문과 탁자 사이의 중간쯤에 흔들 의자가 있다. 흔들 의자 뒤쪽 벽에 비석이 있다. 1장. 어둠 속에서 덜커덩거리는 소리. 무대 밑에서 천장으로 솟구치는 불빛. 연이어 세 가닥의 불빛이 천장을 가른다.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 이윽고 불빛이 하나씩 지하에서 무대 위로 옮겨진다. 강한 물빛이 허공을 떠다니며 객석을 비춘다. 용명되면 왕후, 천축, 국전이 작업복 차림에 전등이 달린 광부용 헬멧을 쓰고 있다. 작업이 이제 막 끝난 듯 천축과 국전, 물을 벌컥벌컥 마신 뒤 천축은 흔들 의자에 쓰러지듯 앉고 국전은 평상에 눕는다. 평상은 외부 출입을 막기 위해 문 쪽으로 이동되어 있다. 천축과 국전, 피곤해 보인다. 왕후는 지하로 다시 내려가 연장과 흙 가마니를 가지고 올라온다. 이러기를 3차례. 왕후는 거구여서 듬직해 보이기도 하고 그만큼 미련해 보이기도 한다. 그동안 국전은 품속에서 은밀하게 뭔가를 꺼내보았다가는 다시 넣고 다시 보고 다시 넣고 한다. 큰 키에 호리호리한 편이어서 매우 활달한 느낌을 준다. 천축은 체구가 아주 작고 가냘프기 때문에 흔들 의자에 앉았다는 표현보다는 의자 속에 파묻혔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들은 60대 후반의 노인들이나 젊게 연기해도 좋다. 천축, 왕후에게로 가서 이를 돕는다. 왕후와 천축, 지하로 통하는 통로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담요를 깐 뒤 탁자를 옮겨와 담요 위에 놓는다. 왕후, 국전에게 다가와서 형님, 이제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을 서두르지 않으면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형님이 아직 피로가 가시지 않으니 불고 넌 잭소리 허덜 말고 네 일이나 실컷 하도록 하여라. 아니 되옵니다. 어허, 왕후, 평상을 들며 엎어버리겠습니다. 개자식, 아주 쉬었다 하면 안 돼? 왕후, 빙긋이 웃을 뿐. 힘만 세면 다냐? 왕후, 평상을 든다. 바닥으로 넘어지는 국전. 개자식, 미련한 게 힘만 세다더니. 천축, 왕후를 도와 평상을 제자리에 옮기려 하자 아서라 아서. 그 두 다리로 서 있는 것만도 신통한 녀석이 뭔 이런 막일까지 하시려고. 국전, 왕후와 같이 평상을 옮기며 저 의자에 앉아 꺼덕꺼덕 거리면서 비문이나 생각하라고. 선비처럼 시인처럼. 넌 그게 어울려?
국전. 옮기고 나서 문으로 간다. 문틈에 끼워두었던 종이 쪽지를 흔들어 보이며 아무도 안 왔다 갔어. 그 자리에 그대로라고. 국전. 문을 열며 야, 공기 좋다. 어서 문을 잠궈 빨리. 왜? 왕후. 달려와 문을 닫는다. 벌써 열면 어떡해. 누가 보면 어쩌려고. 어서 옷 벗어. 오긴 누가 온다고 그래? 항상 몸 조심, 입 조심, 사람 조심. 왕후. 국전. 천축. 옷과 헬멧과 장화를 벗어서 자루에 넣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자루는 창고에 넣어둔다. 맨날 작업복을 자루에 담아 창고에 처박아 두니 꼬랑내 곰팡내 때문에 불결에 미치겠어. 네가 좀 싹 빨지 그래. 니놈은 힘도 없다 어디다 쓰냐? 멸사번공의 정신으로 힘 좀 쓰시지. 왕후. 사다리에 올라 창밖을 살핀 뒤 문에 자물쇠를 끄른다. 내가 빨래할 때 평상에 누워 고소해야 할 니놈 생각이 나서 옴싹달싹하기가 싫어. 좋았어. 내일 내가 빨래를 도리하지. 정말로? 아, 너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나도 본래 종잔 진골이야. 흔들 빚증만은 아니라고. 아가야, 오늘도 많이 파들어갔지? 열자는 족할 거야. 앞으로 얼마나 걸리겠어? 빠르면 1년쯤? 늦으면 3, 4개월 더 걸리겠지. 그렇게나 많이?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 5, 6간 쇼로 할 필요 없이 4, 5가 쇼로 넣자니까. 갱속이 그렇게 넓어서 뭘 해? 5, 6가 쇼가 뭐가 넓냐. 가뜩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도 좁아 죽겠는걸. 누가 허구한 날 처먹고 살만 퉁퉁 찌래? 인석아, 막상 네 말대로 해봐라. 곡괭이질에 삽질에 매갱이질 할 때마다 활동 폭이 좁아서 시간도 더 지체될 때니까. 살창이라도 석자마다 넣자고. 산등송이로 드나드는 사람도 없으니까 큰 힘이 없어도 버텨낼 것 아니야. 오히려 더 촘촘히 박아야겠더라. 왕후 말이 맞아. 지금도 이슬 내리기 십상이다. 좌측으로 꺾어지는 중토막에선 흙이 부슬부슬 떨어져 내린다고. 장마가 문제야.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장마는 무슨 장마야. 가을에도 홍수나고 그러잖아. 장마 지면 그만큼씩 지체되는 거지. 문제는 그게 아니고 굴속 문화시설이야. 프랑스 국립은행을 털었다는 놈들은 조구통 대신 바닥에 양탄자를 깔고 은요관 갖다 놓고 날마다 샴페인을 터뜨렸다더라. 잘하면 내년 추석 때까진 돈항사가 뻥 뚫리겠네. 이만큼 파올 나갔으면 이만큼의 재물을 저축하고 있는 셈이라니까. 펌프기 사와. 작년처럼 물판에다가 볼장 다 보면 어떡해. 기계 소리 듣고 마을 사람이 쫓아오면 어쩌고. 느린 바위 쪽으로 물골 틀면 어떡하? 눈치채긴 마찬가지야. 3년씩이나 참아왔는데 막판에 와서 왜들 이래. 종래 방법이 좋아. 그래도 뽕투만큼은 사용해야 되겠어. 응? 날이 갈수록 숨이 막히고 머리가 띵한 것이 어지러워 미치겠다. 공기가 희박해지나 봐. 올라갈수록 더 맑아. 가슴이 막히고 숨이 턱턱 막히잖아. 늙은 탓이야. 운동 좀 해. 도낭사에 올라 호연저기를 기르시라. 야야. 그 전에 영양실조로 다 뒤지겠다. 앞뒤 꽉 막힌 꽁생원하고 대사를 치르겠다고 생각한 내가 잘못이지. 맨날 핏기 없는 채소만 먹어대니 이젠 위가 해괴해져서 힘을 쓸 수 없을 정도야. 왕후. 왼 주먹을 보이며 이것 봐. 우린 산능선을 타고 지면에서 10자쯤 간격을 두고 파올라가고 있어. 앞으로 갱 뚫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야. 호박의 침죽이라고. 흙도 버들버들해. 무덤 밑에서 터는 거야 감쪽같이. 누가 알겠어. 퍼낸 흙은 화분용으로 모두 나가지. 아랫마을 사람들이야 거렁뱅이 셋이서 화초 팔아 연명하는 줄 알 테니까 아마 우리가 털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영원히 모를걸? 우린 신화 속에 묻혀진 묘구도사가 되는 거라고. 정말 그럴까? 그럼 너 집 털 때 뭐 보고 털었냐? 쓱이면 싹 아니야. 내 말은 쓱도 좋고 싹도 좋은데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해조 여사가 오면 딱 부러지게 말해. 무조건 예 종처럼 굽신거리지만 말고. 그래, 하루하루가 다가오고 있으며 무엇이 들어있을까? 스님이었다니까 왕관이나 왕건 같은 건 아니겠지? 그게 문제냐? 신라 때 거라면 요광단지 한 개라도 집 한 채 장만할 텐데. 보물 찾으면 자넨 뭘 할 거야? 나? 개자식. 처음엔 1년이면 충분하다더니 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또 1년이야. 씨름사 이쯤에서 그만두거라. 그럼 해처 여사하고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셋이서 날아갔겠네? 그럴 수야 있나? 3년간 공들인 게 어딘데? 이 굴을 뚫고 계단을 쌓고 가만히로 나른 흙더미가 얼만데? 그럴 수 없지. 있든 없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일부 줄거리. 왕후, 천축, 국전. 세 사람은 땅을 파고 있습니다. 보물이 묻혀 있다고 알려진 옛 절터에 몰래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3년째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보물을 얻었을 때 부자가 될 꿈을 꾸면서 고된 작업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왕후는 동생들에게 집과 차를 사주겠다고 하고, 천축은 노인을 위한 호텔을 짓겠다고 하고, 국전은 좋아하는 여자인 난타와 함께 마카오로 떠나겠다고 합니다.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며 세 사람의 가슴이 부풉니다. 아직도 밤만 되면 이놈이 벌떡벌떡 거린다니까. 팔굽혀펴기 목표 10번. 국전, 평상에다 대고 팔굽혀펴기를 한다. 하나, 둘, 국전, 엎어지고 만다. 출연 신현종, 송바울, 배상돈. 진행 허희,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 고전을 생생하게 듣는 즐거움, 라디오 명작극장. 라디오 명작극장 11번째 시간에는 박민규 작가의 가불고시원 체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